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당권 행보로 해석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도 할인 행사를 지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의 새마을금고에서 잇따라 횡령 사건이 터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전반기에만 100만 관중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데이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아주 강한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재헌절인 오늘도 여름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 내륙에 30에서 80mm, 대구와 그의 경북에는 10에서 60mm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빗줄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유의하셔야겠고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오늘과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모레부터 비가 그친 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초복인 일요일부터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 오름세 보이며 무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곧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엔 뚜렷한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선거를 앞둔 후보가 자주 들르는 서문시장을 찾는가 하면 종교계, 언론계를 예방하는 등 당권 행보로 해석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청년 간담회를 위해 대구를 찾은 지 닷새 만에 다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대선에 패배한 뒤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준 대구 경북민에게 낙선 인사를 못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당대회 일정이 잡힌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날짜가 결정된 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자가 당대표 선거에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는 전한길 강사 행사에 송원석, 윤상현, 장동혁 의원 등이 연달아 참석한 이른바 윤 어게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은 또 잘한 게 있느냐 이런 것을 제대로 잘 나누어서 판단해야지. 무조건 윤석열은 단적이다. 또 무조건 윤석열은 어게인이다. 이건 어느 쪽도 저는 아니라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대구에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종교계 언론사 예방에 이어 기자 간담회를 연 뒤 서문시장을 찾았고 지방살리기 국민회의 회원을 상대로 특강을 하는 등 당권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안철수 조경태 의원, 양향자 장성민 전 의원 등 4명입니다. 김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장동혁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중하순에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력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초복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염에다 최근 비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이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도 할인 행사를 지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근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커다란 상자에 탐스러운 수박이 가득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지금 저번 주에 한 2만 원쯤 가까운데 지금 한
3, 4천 올랐네. 예, 지금 손자도 온다 하고 하니까 방학 맞아가지고 뭐 준비 하나 하려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수박 상품 한 개 값이 7월 15일 기준으로 3만 원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 1년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올랐습니다. 3,000원 후반대였던 배추는 상품 한 포기에 4,500원을 넘었고 무값도 일주일 전보다 20% 넘게 뛰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한 20% 정도 이제 그 계산하는 데서 더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죠? 조금만 담아도 예, 5만 원. 조금만 담으면 5만 원, 많이 조금 더 담으면 1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나오니까.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에 많이 쓰는 생닭값도 일주일 새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 3만 5천 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매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지원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전국 12,000여 개 유통업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대구의 새마을금고에서 잇따라 직원의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보도 이후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새마을금고 직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한 직원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돈다발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10억여 원을 빼돌렸습니다. 북구의 한 금고에서 일하던 차장급 직원은 고객이 신청해 통장에 받아둔 대출금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이딴 금융사고에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불안합니다. 그런 거 있었을 때는 큰일 나죠. 그죠? 믿었던 새마을금고가 옆에 있는 금고 부실을 못하니까 그런 사건이 터져보니까 내 돈 하나 꺼내서 됐어요. 다 빼려가지고.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 중앙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9월 말까지 금융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금고 100여 곳을 특별 점검합니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부 고발 인센티브를 기존의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강화를 하고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역본부가 전국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지 분기마다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위 금감은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행안부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스탠다드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같은 방식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새마을금고가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감독을 받는 사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404억 원이 넘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전직 교사 등이 연루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와 교사가 시험이 있을 때마다 2년 반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서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새벽, 침입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 학교 학생의 학부모와 1년 전 그만둔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들어갔다 발각된 겁니다. 왜 침입하셨어요, 학교에?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들은 학교에 보관됐던 시험지를 빼내려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혹시 시험지 빼돌리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전직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침입 방조 혐의를 받는 학교 시설 관리자까지 모두 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침입한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와 교사가 1학년 때부터 2년 반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마다 침입해
2번을 제외하곤 모두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퇴사한 선생님들이 지문을 걸 깜빡했더라고요.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생일 때부터 해당 교사에게 개인 불법 과외를 받았고 시험지 유출의 대가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자녀는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학년 입학하자마자부터 상입했어요. 경찰은 학생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시험지는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학생의 모든 성적을 0점 처리한 뒤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전체 재학생의 성적도 수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프로야구가 올해도 뜨겁게 흥행하며 지난해 기록한 관중 1,000만 명, 그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흥행의 중심은 단연 삼성 라이온즈 46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경기마다 매진 행진이 이어지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티켓 구매는 전쟁급입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이제 자리도 너무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티켓 구하기는 힘들었지만 와보니까 너무 좋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너무 힘이 넘치네요. 홈에서 펼쳐진 경기 가운데 무려 36번이나 매진을 기록한 삼성 라이온즈. KBO 리그에서 유일하게 100만 관중을 넘긴 삼성 라이온즈의 인기는 압도적 수준입니다. 서울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는 LG 트윈스가 삼성에 이어 최다 관중 2위에 올랐지만 현재까지 90만 명대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삼성의 이번 시즌은 말 그대로 뜨겁습니다. 매진과 더불어 눈여겨볼 대목은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라팍의 좌석 점유율이 높다는 점. 지난 4월 초 SSG와의 맞대결에서 기록한 19,300여 명을 제외한 라팍의 43경기는 모두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일단은 마케팅적으로는 저희가 일단은 저희 팬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팬분들이 최대한 저희 라팍에 많이 오실 수 있게 작년에 저희가 100만 관중을 넘었듯이 올해도 100만 관중을 똑같이 이상 좀 돌파를 하는 게 저희가의 목표고요. 그러면은 사실 수익 같은 거는 뭐 당연하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삼성. 젊은 층의 유입으로 높아진 야구 열기 속 라팍은 더 뜨겁고 시장 규모가 큰 서울연고 LG나 부산의 롯데보다 관중 동원에서 삼성은 앞선 모습입니다. 좋은 입지 조건의 라팍과 삼성 마케팅의 발빠른 대응으로 대구에서 확실한 이미지를 더한 구장과 구단. 전통의 팀이지만 새로운 층에 대해 접근하는 태도를 더하며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화를 거듭한 삼성은 인기 구단의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가을 야구의 희망도 여전한 삼성은 이번 시즌 KBO 역사상 첫 시즌 관중 160만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네, 청년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생애 주기별로 맞춤 지원을 했더니 인구 감소 폭 또한 줄었다고 합니다. 경남 하동군 소식입니다. MBC 경남의 서윤식 기자입니다. 5남매를 키우는 김창국 씨 부부. 올해 3살인 막내를 낳을 때도 육아 비용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유식이 앞에 애들은 안 나왔었어요. 이유식도 나오고 지원이 나오니까 우리만 더 노력하면은 이제 키우는 데는 크게 무리 없겠구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매식이 맞는 하동군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물 같은 경우 이제 좀 많이 한꺼번에 많이 사야 돼서 이제 나 군에서 지원해주는 그 부분으로 이제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정책의 시작은 청년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부담이라는 청년들의 응답이 많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금 지원이라는 설문 결과 역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에겐 주거비와 문화 여가 생활 지원을, 가정을 꾸리면 결혼 장려금과 주택 자금을, 아이를 낳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에 더해 돈의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첫째아 440만 원에서 넷째아 이상 3천만 원을 분할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청년 1인 가구는 연간 최대 270만 원, 자녀 3명이면 4,3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20개에 달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실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귀농 기촌과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인구 감소폭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순이동은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다양한 청년 정책을 청년과의 소통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분들에 대해 인구 유출이 감소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금 지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듯 하동군처럼 생애 주기별로 직접 지원에 나선 전남 영광군은 6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인구 4만 유지가 버거운 하동군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희망을 그려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7월 대구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상승한 반면 경북은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구의 전망지수는 89.4로 한 달 전보다 6.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북은 84.6으로 전월보다 15.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28.9포인트 상승한 135.1로 집계돼 2017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130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제9대 대구시 의회 3년차 의정 활동을 평가한 결과 김정옥, 이영애 시의원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정옥 시의원은 조례 발의에서 높은 실적을 보였고 5분 발언과 상임위원회 질의에서도 고른 참여가 두드러져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영애 시의원은 가장 많은 공개 발언을 했고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언절인 오늘도 여름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북부 내륙에 30에서 80mm, 대구와 그 외 경북에는 10에서 60mm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빗줄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대구와 경북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어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오늘과 내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모레부터 비가 그치고 대부분 지역에서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1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 김천도 2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3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1도, 영주는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30도, 영주는 28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30도 전망됩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며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초복인 일요일부터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 오름세 보이며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